호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집합이 아닌 거죠. 자, 2번이 되겠죠. 작은 동물의 뭐 작다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뭐 1번은 이제 집합이고요. 3번 집합이고 4번도 집합이고 5번도 집합이 된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가 80명이고 자, 이렇게 30명, 60명. 해서 딸기맛 사탕 초코맛을 둘 다 구매하지 않은 손님의 수가 이제 10명일 때 모두 구매한 손님의 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전체가 이제 80이고 딸기 맛을 A라고 한다면 초코맛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기호를 써주면은 NA가 30, NB가 60, 둘 다 구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A도 구매하지 않았고 B도 구매하지 않은 거죠. 그쵸? 이게 10명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드물어간 값이 써가지고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A와 B의 여집합이죠. 그죠? 자, 그럼 여집합이 지금 이제 10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합집합은 전체 80에서 10 빼서 몇 명? 70명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은 모두 구매한 손님의 수. 즉, 이 교집합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교집합이면은 여기 합집합 70에서 여기 둘 더한 거 30 더하기 60 그래서 합집합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0명.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요거 이제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자, P에서 Q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P면 Q에다가 참이다라는 얘기니까 수직선에서 그려보면 P를 먼저 그려보면은 자, 등호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보고요. 자, 이게 P의 범위고 그다음에 이게 Q의 범위에 속해야 되는 거니까 B가 여기 있고 플러스 2가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경계점이 여기 B랑 마이너스 1은 겹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A랑 2는 겹쳐도 되겠죠. 그죠? 자, A랑 2는 겹쳐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정수 AB에 대해서 A의 최대값이면 2가 될 거고 B의 최대값이면은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더하니까 얼마? 0. 3번이 되겠다. 자, 4번 볼게요. 기억은 틀렸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쵸? 자, 이해되고. 다음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집합을 따지면은 P도 그렇고 이제 Q도 그렇고 둘 다 전체 집합이 U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참이다는 얘기는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그럼 둘 다 U니까 U가 U의 부분집합인 거 맞는 설명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 4번. 자, 5번 볼게요. 5번은 이 기류법인 요거 루트가 이제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결론은 부정하는 거니까 라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n제곱이 5m제곱이랑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n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오니까 이제 다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이제 m도 5의 배수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m이 5의 배수니까 여기서 아까 자, 여기서 다 해서 n도 5의 배수고 끝에서 m도 5의 배수니까 m과 n이 둘 다 5의 배수이므로 mn이 서로 소인 것을 모순이다. 그러니까 가가 그 다음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뉴트론은 무리수다. 그래서 라다 가나 순이 되겠죠. 그죠?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6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이제 들어갈 거는 뭐냐면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쵸? 이게 결론이니까, 그쵸? 유리수가 아니다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 2, 3번 중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결국에 이제 n이 자연수고, 그러면은 이게 n이 5의 배수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k는 자연수다가 돼야 되겠죠? 그쵸? k는 자연수. 그냥 정수이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은 뭐냐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죠? 대입해주면은, 이게
OK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요거 이제 써놓고 가면은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죠. 그리고 not R이면 Q. 자, 이게 필요 조건이니까 Q에서 not R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제 그려주면 좀 쉽겠죠. 자, not R이랑 not P는 충분 조건. 그럼 not R에서 not P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도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왔다 갔다 다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는 not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 대우치해주면은 S이면 not P다. 이것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항상 참인 건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게 not P에서 not R 사이가 이제 화살표가 왔다 갔다 다 되는 거니까 대우치해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R이면은 P이다. 이제 이것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대우치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걸 봅시다. 1번은 안 되겠죠? 1번은 안 될 거고, 2번도 안 되죠? 2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R이면은 not S이다. 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여기서 R이면 not S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우를 한번 취해볼게요. 자, 대우를 취해주면, 3번 대우를 취해주면, S이면 not R이다.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S에서 not P로 갔죠? 근데 not P에서 Q를 거쳐서 not R로 갔으니까 S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립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은 안 되죠. S에서 R로 갈 수는 없죠. 지금. 그죠? 딱 봐도. 그리고 지금 not S이면 P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not S이면 P이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함수가 아닌 거. 자, 함수값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여기다 y 안에 다 떨어져야 되죠. 자, 0, 1번부터 보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1 다 떨어지는 거니까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2 맞죠? 자, 3번 맞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0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자, 4번 볼게요. 0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1 대입해주면은 0, 2 대입해주면은 1. 맞죠? 5번이 안 되겠죠. 왜냐면 2를 대입해주면은 함수값이 오는데 5가 여기 y에 없으니까 안 되겠죠.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9번 볼게요. 얘랑 같은 함수.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자, 기억될까요? 기억은 안 되죠.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플러스 1을 대입하든 함수값이 항상 1이 되죠. 그쵸? 자, 이거의 치역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이 치역이 1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기억은 안 되죠, 지금. 자, 니은 되고요. 항상 1인 거니까 이것도 되죠. 리을도 된다. 그죠? 이제 마이너스 1이나 1 대입해도 함수값이 항상 1이 나오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대1행이니까 일단 이 경계점에서 이 그래프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0 대입했을 때 여기 아래다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b는 2가 되고요. b가 2니까 일단 2번, 5번을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대1행인데 이 각각의 구간 0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 둘 다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이제 이 감소함수죠. 왜냐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도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1대1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a-2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a가 2보다 작다. 따라서 2번이 되겠죠. 그죠? 이제 뭐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뭐 이런 거죠. 0을 기점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뭐 꺾일 수는 있겠죠. 그죠? 기울기가 다를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1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상수함수, 항등함수. 자, 그러면 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자, 항등이면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G1은 1이죠. 자, 근데 이게 F4랑 같아요. 근데 F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니까 항상 함수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fx가 1인 거니까. 그리고 g는 항등함수니까 여기는 그냥 2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hx는 2x-1이 되는 거예요. 그럼 h10은 19, h20은 39. 더해주니까 얼마? 58. 1번이 되겠다. 자, 12번 가볼게요. 12번은 요거 이제 간단히 해주면, 그래서 여기 이제 항등함수도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합성 F2. 그럼 F2가 5고, 그럼 G 인버스 오니까 얘가 5가 되는 x값 찾으라는 얘기죠. 얼마? 4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3번.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1대1 대응이니까 답은 1번이죠. 그쵸? 2번은 함수는 되지만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3번도 1대1 대응이 안 되고, 4번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대1 대응을 판정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거는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3번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5번도 안 되죠. 5번도 이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 공간을 지나가는 게 아예 교점 자체가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4번 볼게요. 14번은 지금 이게 딱 이차함수에서 이 대칭축의 기점으로 왼쪽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에요. 대칭축인데, 자, 딱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거 역함수, 인버스랑 원래함수의 교점을 P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인버스랑 원래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를 좀 더 정교하게 보면은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인데, 그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 얼마죠?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니까 9가 되죠.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3,9예요. 그러면 지금 y는 x가 지나갈 때 y는 x는 어디로 지나가냐면은 요 점 밑으로 지나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뭐 지나가겠죠. 그럼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여기 y는 x가 되고,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제 교점이 형성이 될 거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f인데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역함수로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교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f, 자, fx랑 지금 y는 x랑 연립을 해서 교점 p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 지금 요 이제 f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역시 증가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은 역함수를 구했을 때도 이제 증가함수고 그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면은 fx 요거 이거랑 y는 x랑 연립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가 0 또는 마이너스 7인데 요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밖에 안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OP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바로 49의 2배에서 98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4번.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볼게요. 4,16을 지난다. 그러면은 자, 양변 서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 곱하기 b 최소값이니까 이건 산술기하 쓸 수 있죠.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산술기하 써주면은 2배, 자, 루트 ab분의 여기 루트 뚫고 루트 4인데 뚫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ab분의 4. 자, 그러면 1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양변에 루트 ab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해주면은 a 곱하기 b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16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얘가 지금 얘를 이제 요거 HN을 한번 구해봐야 돼요. HN. 자, HN을 구해보면은 일단 이건 좀 일반을 한번 해볼까요? 2일 때. 자, 2일 땐 그럼 뭐냐면은 G 합성 F 합성 G 인버스 이거에다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태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합 법칙 되는 거니까 이건 날라가서 그냥 항등함수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를 써주면은 G 합성 F의 제곱 합성 G 인버스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걸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보면 H 세제곱을 해주면 지금 H 제곱에다가 H를 또 이제 태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얘랑 얘가 또 항등 이제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또 뭐만 남냐면 G 합성 F의 세제곱 되죠? G 인버스. 그러면 규칙이 보이죠? 그럼 H n제곱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G 합성 F의 n제곱 합성 G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누구랑 같다? H랑 같대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H 즉 G 합성 F 합성 G 인버스. 자, 이제 이거랑 이제 같다는 거죠. 자, 이건 그럼 여기서 좀 더 간단히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등식이니까 양변에 같은 함수를 합성해줘도 이제 결과는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 끝에다가 양변에 G 인버스를 합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변도 그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번 오른쪽 끝에다가 G를 합성해 볼게요. 여기 끝에다가 그럼 또 여기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상쇄돼서 그럼 뭐만 남죠? F의 n제곱이 F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n이 1부터 되겠죠. 1부터 될 거고, 그러면 F를 몇 번 합성해야 이제 처음 여기 1제곱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F라는 함수가 여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안 가는 거죠. 그쵸? 자, fx랑 x가 이제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잡아주면은 뭐가 있냐면 1, 2, 3, 1, 2,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f1이 1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면 1이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갈 수 있죠. 자, 이게 f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를 몇 번 태워보내야 원래 F랑 같아지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1일 기준으로 해볼게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자, 한 번 태워보냈을 때 3, 또 한 번 태워보냈을 때 2, 두 번째, 세 번 태워보냈을 때 1. 자, 또 네 번 태워보냈을 때 3. 그러니까 지금 F 4제곱이 F랑 같아지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른 원소를도 똑같아요. 자, 2를 가지고 해볼까요? 2를 한 번 태워보내면 1, 두 번, 세 번, 네 번.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F의 4제곱이 F랑 같죠. 그럼 3을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죠. 자, 3에서 출발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등식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F의 7제곱, F의 7제곱도 F의 4제곱이랑 같아서 F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수가 30 건너가면은 다 같아지겠네요. 그럼 될 수 있는 n값은 1부터 4, 7 해서 어디까지?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 다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제 100까지 딱 가겠네요. 이 100이 이제 마지막 수인데 얘가 몇 번째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30 건너가는데 그럼 이 100이라는 수는 잘 보면은 자, 이 7부터 볼게요. 7은 1에서 3을 두 번 더한 거죠. 그죠? 요렇게니까. 그죠? 3을 두 번 더해서 1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100은 그러면 1에다가 3을 몇 번 더해야 되냐? 바로 33번 더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따지면 4는 그럼 뭐죠? 4는 1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뒤에 3 뒤에 곱해지는 숫자만 볼게요. 3 뒤에 곱해지는 숫자만 보면은 1, 2 해서 3, 4, 5 이렇게 해서 33까지 가죠. 그럼 33개인데 앞에 1까지 해주면 34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의 집합의 여기 n값의 총 개수는 34개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자, 17번은 이건 뭐 1부터 10까지니까 낙피면은 3의 배수가 아니고 and 그리고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 중에서 짝수인 거를 다 고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제 나피의 진리집합이면 피의 여집합이죠. 자, 이걸 원소로 써보면 일단 짝수니까 2 되나요? 2 되죠. 자, 어차피 이건 일일이 써도 돼요. 어차피 10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4 되죠. 6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end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6 안 되고 8, 10 되죠. 자, 이렇게 4개가 되겠다. 자, 이거 다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 24가 정답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18 볼게요. 역과 대우를 말자. 요만큼이 지금 영재죠? 역은 바꾸는 거죠. 가정과 결론은. 자, x가 홀수 and 이고니까 and죠. y가 짝수이면 x 곱하기 y가 홀수이다. 자, 그럼 이거에 이제 참고짓을 밝히는 건데 x가 홀수고 y가 짝수면은 곱했을 때 당연히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다음 대우는 자, 이제 결론을 부정시키면은 x가 짝수. 자, 이거에 이제 부정이니까 이거 나죠. 그죠? 5어. y가 홀수. 이면 x 곱하기 y는 짝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이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x가 짝수라면은 y가 뭐가 오든지 간에 x 곱하기 y가 짝수가 돼요. 그죠? 그런데 y가 홀수라고 한다면, 그죠? y가 홀수라고 한다면은 x가 또 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홀수 곱하기 홀수면 홀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앞에 거가 성립하면은 참이 되는데 이 뒤에 거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성립 안 하고 뒤에 거가 성립을 한다면, 왜냐면 이게 5어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x가 홀수고 y가 홀수가 돼버리면은 곱했을 때 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 자,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은 여러분들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 이제 이 진위 여부가 같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보면은 곱한 게 홀수다? 그러면 곱한 게 홀수 되려면 둘 다 x도 홀수, y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x가 홀수이고 y가 짝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로 이제 따져도 이제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 이제 이렇게 봤고요. 자, 19번 볼게요. 19번은 자, 진리집합 P는 이게 순서쌍이니까 A, B 순서쌍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순서쌍이라는 걸 정의를 해주고 어떤 순서쌍이냐?
바로 A랑 B가 둘 다 0인 순서쌍.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뭔가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Q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얘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해주면 양변 제곱해주면 요거 날라가죠. 날라가고 요 양변에 또 2 날라가니까 그럼 결국엔 절대값 AB가 그냥 AB랑 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진리집합 Q는 어떻게 써주냐면은 얘도 어떤 이제 A, B 순서쌍이 있겠죠. 근데 어떤 순서쌍이냐? A 곱하기 B를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순서쌍들을 다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 자, P가 Q의 이제 어떤 조건이냐? 자, 주어가 P죠. 그러면 이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요 조건에 속하죠. 그죠? 요거이면 요게 되는데, 근데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A랑 B가 둘 다 0이 되진 않죠. 그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P가 Q에 속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Q는 P에 속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니까,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G를 먼저 태워보내는 거니까, 자, 그럼 얘도 구간을 두 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위에 거부터 해주면은 2배 해준 다음에 1 더해주는 거니까 6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6x 플러스 3이죠. 이건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 밑에 거 대입해주면 2x 플러스 2인데 2x 플러스 3이 되죠. 이거는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역함수를 구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그럼 이 역함수 그래프 이거 식 구할 때 이 이제 범위를 좀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범위가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범위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을 가지고 그냥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위에 거는 지금 y는 6x 플러스 3이죠. 그럼 x, y 자리 바꾸면 x는 6y 플러스 3이죠. 그럼 넘기면은 x 3은 6y. 따라서 하나는 6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범위는 아직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것도 해주면은 x는 2y 플러스 3. 또 넘겨주면은 x 마이너스 3은 2y. 나누기 2 해주면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제 여기 범위를 써줘야 되는데, 자, 이제 요게 이제 뭐 써준다면 f 합성 g의 인버스. 이제 뭐 이렇게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써줘야 되는데 범위는 그럼 어떻게 써주냐?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6x 플러스 3이죠. 그죠? 여기 3이라고 한다면 위에 이제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덜 가파르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얘기죠. 그쵸? 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y는 x가 여기쯤 이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대칭 이동 시키면 이 파란색을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특징적인 점, 그럼 0,3은 3,0으로 가겠죠. 3,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0은 지금 0,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 이어주면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3,0을 기점으로 함수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쵸? 이제 이거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6분의 1인 거니까 지금 그럼 3을 기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3보다 작을 때는 아래 그래프가 될 거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이 될 거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6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작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 x의 범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래프까지 해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